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 네. 돈을 무제한 풀기로 했잖아요. 네. 이 무겁당 두 분 뭐 양적 완화하는 데는 이상 없죠. 계속 불려나가고 있죠. 너무 몸집을. 완화됐죠. 네. 네, 뭐 네, 20년 전부터 이미 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풀기가 2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하여튼 더 무겁당에서 풀 데가 없네요. 네. 예, 무겁당은 유지하려면 양적 완화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자, 코너 그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젯밤 G20 화상 정상회담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에 사실상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13일 전에 네. 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상임 의장국이죠. G20 네, 사우디 국왕에게 제안을 해서 이제 바로 어젯밤 네. 이 20개국과 그다음에 세계 대표적인 기구의 수장 또 싱가포르 또 스페인 등 또 관련 참가국들이 이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긴급한 이런 회의 때 뉴욕이 됐든 유럽이 됐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 재난 위기 자체가 사실 격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했는데 큰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방역과 경제입니다. 예.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공조하자. 그리고 국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자. 이야기를 했고 G20 주요국들이 한 5조 달러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이 공동 방역에 또 매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화면 다 보셨죠? 뉴스 화면. 네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니터 대형 모니터 앞에 그렇죠. 두 대 놓고 네. 거기 저 정상들 얼굴 누구 봤어요? 저는 아베 봤고 네, 푸틴도 봤고 네. 또 누구 봤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트럼프도 거기 보였죠? 네, 트럼프는 참모하고 같이 또 있는 모습이 네. 화상 화면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정상근 기자는 못 봤어요? 네, 저는 사진은 봤는데 네.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집에 뭐 텔레비전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노트북 모니터로 보다 보니까 아, 네, 그랬어요? 워낙 작아서요. 알겠어요. 자, G20 화상 정상회 참 독특하면서도 시적절한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상회담. 네. 아마 네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런 G20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잠잠해지는 가운데 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안전한 지역으로 되면서 외국에 이제 살던 분들이 이제 많이 다 우리 교민들이시지만 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가 격리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강화하기로 한 거죠, 지금. 네, 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앞으로 자가격리에서 무단 이탈할 경우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국인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이탈이 확인되는 즉시 이 경찰이 코드제로, 그러니까 위급 상황 최고 단계를 발령을 해서 곧바로 긴급 출동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올 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30일부터는 이제 네.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 네네. 외국인 다 불문하고 네, 37.5도 5도, 이상 네. 발열 체크되면 한국행 비행기 못 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증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네. 네. 아주 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뭐 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 여행 그 갔다 와가지고 네, 이 강남에 사는 유학생 이 저 모녀가 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잖아요. 방금 전에 정상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미국 유학생 모녀가 이 유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했고 여러 또 명소를 거치고 다녔습니다. 네. 또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는 미필적 고의다. 예.
이렇게 해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1억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 구상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과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중국을 제쳤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존스홉킨스 코로나 리소스 센터가 이 계속 실시간으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 37분에 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8만 2천 명을 넘어섬으로써 이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 반. 네, 그래서 현재 뭐 그 해당 사이트를 보면 그 미국이 8만 5천 명, 8만 6천 명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이 중국이 8만 1천 명, 그리고 이태리가 8만 명, 스페인이 5만 7천 명 이런 순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네요. 네,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곧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럽발보다는 이제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장면 보셨어요? 그 인도에서 네.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전국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네. 21일 동안. 예. 그러니까 이거 어기고 외출한 그 시민들 향해서 경찰이 얼차려 얼차려를 시키고 졌죠. 네. 네. 몽둥이질하고 원산 폭격도 시키고 그 장면 보면서 예.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푸시업도 하고 네. 군대에서 얼차려 많이 많이 받았어요? 당했죠. 카투사 나왔다며요. 네. 카투사도 얼차려 받고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예. 이 미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자, 신천지 얘기 좀 해보자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어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법인이죠.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오늘 취소합니다. 네. 네. 서울시가 그 신천지 추수꾼 문건을 발견한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라면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다른 교회에 잠입해서 신도를 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추수꾼, 네. 네, 이라고 합니다. 추수꾼. 네, 밑줄을 막 그어야 되는. 그래야 아, 되겠네요. 추수꾼에 밑줄 그어야 됩니까? 네, 별이 몇 별도- 개예요? 별도 한 뭐 추수를 할 만큼 많은 별을 말아야 해야 되는데, 되겠네요. 네, 5억만 개. 그렇죠. 추수꾼. 네, 이 신천지는 이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도 계속 이 추수꾼들에 대한 존재를 공개하지 않고 또 숨겼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신천지 내부에서 이 추수꾼을 특전대라고 부르면서 이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이 그 됐습니다. 추수꾼을 또 군대 용어를 차입해서 특전데요? 특전대요. 네. 네. 특히 이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였던 이 지난 1월 27일에 이 신천지 총회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시를 통해서 이 추수꾼의 행위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의 이 추수꾼에 관련된 것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박원순 한마디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김어준 네. 뉴스공장에 전화 인터뷰했어요. 네. 그죠? 이 내용이 바로 추수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서울시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는데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대구의 그 권영진 시장이 어제 또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쓰러졌어요. 네, 의회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뭐 의식을 회복했고요. 조금 지금은 정말 의식 회복했대요. 그 뒤 소식을 몰랐는데. 네,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뭐 당분간은 언제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방역 대책과 관련된 보고는 브리핑은 부시장이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대구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최근 이제 재난소득 관련해서 또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구시 의원들과 논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대구시 의회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한 시의원과 이 생계비 관련해서 좀 시장이 답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는데 권영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답변을 왜 현금으로 못 주는지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급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는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권영진 시장이 한마디를 했었죠.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서 목 뒤에다 손을 네, 대고서 쓰러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N번방 얘기해 볼게요. 이 N번방 사건 이거 관련해서 말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근데 16살짜리 학생이 이런 대화방을 운영했다면서요? 네, 이 경찰이 어제 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이었다가 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 별도의 공유방을 꾸린 이른바 태평양이라는 사람을 지난달 구속해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태평양 원정대? 네, 이 태평양이라는 사람이 운영한 이 텔레그램 방이 최소 8,000명에서 2만여 명이 가입됐었고 역시 피해자 성착취 영상 그리고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이 16살이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꼭 이거 기사를 읽다 보면 말이죠. 그 우리 스타워즈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보면 막 그 주인공들 이름 네.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그랬죠. 네. 그죠? 네. 꼭 그거 보는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네. 네임드 방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임드 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전국 텔레그램 네임드 방이라고 있대. N번방 운영자들 26명이 모여가지고 네. 만든 단체방이래. 이건 또 네임드 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하는 행동인지 청년들 중에는 정말 방 한 칸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온갖 이상한 방들을 만들고 네. 또 이 딥페이크라는 거 이것도 제가 저 백과사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딥페이크 이것도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딥페이크가 뭐냐면 유명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서 뭐 알몸 사진이나 아주 자극적인 사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실제 얼굴을 캡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눈요기를 한다든지 또는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근데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네. 정작 당사자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회원이 무려 2,000여 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경찰은 엄정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지금 그 딥페이크가요. 이번 3월 초에 국회 법제사법 특별위원회 바로 그 법안 거기에 내용입니다. 통과된 게 요거 하나만 네. 이 처벌하게끔 요거 하나만 고쳐놓은 거라니까. 이것 하나만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만. 네. 이게 사진 합성하는 문제는 지금 N번방 사건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 그렇죠. 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습니다. 터치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 대해서 논의를 했던 소회의록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참. 그러니까요. 네. 내용을 나는 잘 모르겠다. 또 이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오고 갔다. 진짜 이 딥페이크도 상당한 그 해서는 안 되는 이제 범죄인 건데 그렇죠. 이거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네.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요. 예술이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정말 좀 뭐랄까요, 또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겁당 원내대표 배종찬 대표. 우리 네. 무겁당의 이번 총선에서 N번방 사건에 대처하는 공약 뭐 있습니까? 모든 방을 없애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네, 대화방도 없애고 다 없애겠습니다. 대화방 이런 N번방 비슷한 것만 만들면은 그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역시 무겁당이요. 자 그리고 조주빈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되게 많던데 한 7개 정도 된다며요? 네, 뭐 7개를 넘어서서 지금 12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를 하면서 적용한 죄명이 그렇습니다. 이 수사 기록이 별책을 포함해서 38건, 12,00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사 분량이 방대한 데다가 뭐 일단 뭐 그 송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그 조주빈을 불러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목을 보면 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를 했으니까 이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더 강해져서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피해 여성 그리고 박사방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뭐 손석희 사장 등에게 저지른 이제 사기 네. 그리고 이 보복 살해 계획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 예비 음모 등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 무기징역 네. 뭐 45년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저 카추사라고 네. 발음을 했더니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구 아저씨 카추사가 아니고 카투사예요. 아. 그죠? KATUSA니까. 네. 근데 카추사에 노래할 때는 네. 카추사가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예술이니까요. 네. 예. 전국에 계신 카투사 예비역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 아,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구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5 총선 며칠째 남았어요?
19일 남았죠. 19일이에요? 네. 20일도 아니고 이제 19일이에요? 19일이 남았죠. 네. 19일. 네. 19예요 또? 19입니다. 뭐 이렇게 19가 많아요 요새. 그러게요. 자, 후보 등록 마감일이 또 오늘이라고 그랬죠. 네. 27일. 네, 오늘 6시까지인데요. 그 비례 투표 기호는 확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6시 땡 하고 마감이 돼야 그때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또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눈치 보기가 네. 정말 예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통합- 옛날에 우리 저 대학교 네. 시험 볼 때 응시 어디 할까 어디가 눈치 보게 할 미달될까. 때처럼. 그 입시 눈치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지금 그러면 각 정당이 중앙 선관위 앞에 가서 눈치 보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볼 수가 없죠. 왜? 우리 무겁당이 1번이니까. 네. 자,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7명을 셀프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면서 이게 순번을 올려야 투표자의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총 투표용지의 길이가 66cm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두루마리 투표용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표일도 좀 걱정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있고 그래서 네네. 그 어르신들의 그 투표율이 좀 저조할 거다 이런 또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그러는데 제외 국민들 일부가 이제 이번에는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면서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투표권까지 빼앗기게 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뭐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인도, 필리핀 등 그 17개국 23개 이 제외 공간의 제외 선거 사무를 중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네. 배종찬 소장님 투표율 전망 좀 해보세요. 19일 남았는데. 저도 모르죠. 자, 네. 그렇죠. 모르죠. 당연히. 예. 그날 가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망은 할 수 있지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죠. 또 이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 활동을 일삼는 신천지 신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오늘 퀴즈입니다.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가을에 우리가 이 씨를 뿌렸던 곡식을 거둬들이죠. 네. 뭐라 그럽니까? 아, 네. 추신수 선수한테만 물어봐야겠네요. 야, 재치 있었어. 네. 야, 추신수 선수한테. 자, 오늘 문제 조금 어렵게 나갑니다. 아.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위 문자 샵 연구일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